기체 7대1 고급 복합 재료. 장 복합 소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항공우주 분야에서 복합 소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알루미늄보다 가벼워지면서 무게 감소의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바로 1960년대에 처음 도입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합 소재는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재료끼리는 완전히 섞이거나 융합되진 않지만 함께 작용하면서 개별 재료의 특성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복합 소재는 우수한 특성을 제공하게 되죠. 고급 복합 소재는 주로 수지 매트릭스의 섬유 재료가 혼합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섬유는 주로 교대로 방향이 지정된 형태로 적층제, 라미네이트, 돼서 강도와 강성을 높여주죠. 섬유 자체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것이 섬유 구조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어요. 그럼 항공기에서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지 알아보면 페어링이나 비행 조종 표면, 착륙장치 도어, 날개와 안정타 부분, 심지어 대형 항공기의 기체와 날개 구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돼요. 그 이유는 높은 강도, 상대적으로 낮은 무게, 그리고 부식 저항성 때문이에요. 이런 복합 소재는 두께를 통해 방향 분포를 나타내는 적층 순서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고 섬유의 방향도 중요하게 작용해요. 예를 들어 부품이 어떤 하중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0도 평층, 45도 평층, 90도 평층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돼요. 그리고 준등방성 레이업이라는 건 0도, 마이너스 45도, 45도, 90도 순서로 적층되거나 0도, 마이너스 60도, 60도 순서로 적층되는데 이는 등방성 재료의 특성을 모방하면서도 구조적으로 효율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해줘요. 이렇게 소재의 특성과 구성이 항공 우주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죠? 워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프는 직물의 촬영 방향을 가리키며 섬유의 직선성으로 인해 높은 강도의 방향입니다. 이 워프 시계는 도표나 사양서에서 섬유의 방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워프 시계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원형에서 나온 직물의 방향은 제로로 설정되어 가로 길이를 나타냅니다. 섬유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제품 형태는 일렬로 포장된 단방향의 원사로 시작합니다. 각 섬유는 필라멘트라 불리며 번들로 묶인 필라멘트는 토, 실 또는 로빙으로 식별됩니다. 대부분의 섬유는 사용 전에 수지로 적층되어야 하는 건조, 섬유나 이미 수지가 적용된 프리프레그 소재로 제공됩니다. 롤링은 필라멘트나 섬유 끝을 단일 방향으로 늘어뜨린 그룹화입니다. 모든 필라멘트는 동일한 방향으로 늘어져 있으며 꼬여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탄소 롤링은 3K, 6K 또는 12K 롤링으로 구분됩니다. 롤링 제품은 필라멘트 감기와 수지 경화 후 최종 형태로 사용됩니다. 단방향 프리프레그 테이프는 항공우주 산업에서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제품은 섬유 방향에서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섬유 방향과 직각인 방향에서는 강도가 거의 없습니다. 테이프는 직물보다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단 구조물은 직선 일방향 테이프보다 복잡한 형태의 레이업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원단은 수지 흡수 옵션을 제공하며 종횡 방향과 횡방향에서 동일한 무게나 수율을 가진 섬유나 가단을 사용합니다. 직조된 구조용 원단은 집중섬유, 가단 또는 사사로운을 직조 과정에서 서로 끼워 넣고 위아래로 배치하여 만들어집니다. 평직 직물과 사틴 직물은 가장 흔한 원단 스타일 중 일부입니다. 이번에는 뜨개질 또는 꿰매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뜨개질 또는 꿰매기 된 직물은 단방향 테이프의 기계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섬유 배치는 오버언더 회전 없이 직선이나 단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섬유는 건조한 플라이에 미리 선택된 방향을 가진 층 위에 채워진 후 미세한 양사나 실로 꿰매어 고정됩니다. 이렇게 꿰매어진 직물은 다양한 다층 방향성을 제공하며
최종 강화 섬유 특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꿰매는 실은 주로 폴리에스터, 아라미드 또는 열가소성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섬유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섬유는 비행기의 보조 구조물인 페어링, 네이돔, 날개팁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항공산업에서는 전기 유리, 이유리, S유리 및 S2 유리와 같은 다양한 유리섬유 유형이 사용됩니다. 유리섬유는 저렴한 비용, 화학 및 갈바닉 부식 저항성, 그리고 정기적 특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블러 상표 등록기호는 두판트에서 만든 아라미드 섬유의 상표명으로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튼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에서는 케블러 상표 등록기호 49와 케블러 상표 등록기호 29와 같은 두 종류의 아라미드 섬유가 사용됩니다. 아라미드 섬유는 충격에 대한 높은 내성을 가지고 있어 충격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단점으로는 압축 및 흡습에 대한 취약점이 있으며 일부 부품은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라미드 섬유 부품은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케블러 상표 등록기호는 군용 탄약 및 방탄복에 널리 사용되며 자연스러운 노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유는 건조한 섬유 직물이나 프리프레그 재료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라미드 섬유의 번들은 섬유의 수로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측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탄소와 흑연 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와 흑연 섬유는 탄소 내에 존재하는 그래프, 육각형, 형태의 격자 기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종종 상호 교환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흑연 섬유는 탄소의 그래핀 층이나 평면이 3차원적으로 쌓여 있는 경우로 정의되며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고온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주로 더 비싼 가격에 제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소 섬유는 매우 강하고 튼튼하여 유리 섬유보다 3에서 10배 더 강합니다. 주로 항공기 구조물인 바닥보드, 안정타, 비행 조종장치, 주요 기체 및 날개 등에 사용되며 높은 강도와 부식 저항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전도성이 낮아 번개가 많이 치는 부품에는 번개 보호 메쉬 또는 코팅이 필요하며 높은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론 섬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론 섬유는 매우 강하고 고인장 및 압축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큰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프리프레그 테이프 제품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에폭시 행렬이 함께 사용됩니다. 보론 섬유는 알루미늄과 유사한 열팽창률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 활동으로 인한 부식 가능성이 없어서 알루미늄 항공기 외피의 균열 수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재료 표면이 윤곽이 있는 경우 보론 섬유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론 섬유는 비싸고 작업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군용 항공 기술에서 사용됩니다. 세라믹 섬유는 고온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며 최대 2200디그리 파레나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개 보호 섬유는 알루미늄 비행기가 전도성이 높아 번개에 의해 발생하는 고전류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탄소 섬유와 비교하면 전류 흐름에 대한 저항이 크고 번개 타격 보호를 위해 전도성 재료로 구성된 표면이 주로 사용됩니다. 여러 종류의 전도성 재료가 사용되며 이는 습식 방법이나 프리프레그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한 구조물을 수리할 때는 온미터로 전도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전기 전도성을 확인해야 하며 수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포팅 콤파운드, 실렌트, 접착제와 같이 인증된 업체에서 승인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자책 31권 중 한 권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나 각 개인은 31개의 전자책 중 최대 1분개까지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